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일요일에 터진 최악의 상황, 좀 긴급하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쇼킹 부동산의 수도권 아파트값 전망 방법 아시나요? 단기 전망과 장기 전망 나눠서 설명드리죠. 단기 전망은 시장금리 변화와 전세값, 잠실 아파트 가격, 청약 경쟁률을 봅니다. 장기 전망은요, 기준금리 흐름과 국제 원자재 가격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어떻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하시라 저희가 2020년 하반기부터 동일한 모델로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하락 전에 나타난 공통적인 사건 말씀드렸죠? 바로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단숨에 22% 실거래가 기준으로 급락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수가 이럴 거고요. 실제 아파트 가격은 30%에서 40%, 금융위기 때의 2배만큼 하락을 했죠. 또한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잘 나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국제유가가 이런 식으로 높게 유지가 되고 나서 집값이 하락을 했지만 실제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 국제유가가 전쟁 이후에 빠르게 하락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채권금리도 낮아지게 되면서 1월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실거래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는요, 직접적인 산유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그 둘의 전쟁에 국제유가를 급등시켰던 거는 이란과의 분쟁 때문에 그랬거든요. 왜? 하마스를 지원하는 게 이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확전이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지금 이란에서는 석유 생산량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미국과 같은 길을 걷고 있거든요. 반면에 러시아나 사우디 같은 경우는 자꾸 감산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란이 분쟁이 포함이 돼버린다면 석유 생산량을 늘리는 축 하나가 무너지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려했는데 실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에 이란은 줄곧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다. 배후설을 적극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안정세가 들어갔던 거죠. 하지만 우려했던 일이 지난 4월 2일에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면서 이란 국민 7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 안에는 혁명수비대 준장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는 자국의 영사관이 폭격을 했고 국민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금융시장이 가장 우려한 이란과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사건 발생 10일 만에 이란의 보복이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연관 선박을 납포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재벌 IR 오페르가 소유한 조덱해운의 소속 선박이 납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본토에 대한 첫 공습이 시작되는데 순항미사일과 드론 200발 넘게 발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란은 이번 공격이 성공적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란 시민들도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영사관 폭격에 대한 자존심을 살리는 수준의 보복이 이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요, 이란이 보복하기 전부터 우리를 해치는 자 누구든지 해칠 것이다, 배로 보복하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강조해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여기서 멈출 거면 애초부터 영사관 폭격은 안 했을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이제 5차 중동전쟁 가능성이 이스라엘 총리 손에 달린 상태죠. 왜 중동전쟁이 무서울까요? 각국의 물가와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굉장히 안 좋은 사례가 있었죠. 1차 오일 쇼크 기억나시나요? 국제유가가 단숨에 4배가 치솟은 상태의 상황이었습니다. 제4차 중동전쟁 와중에 일어났어요. 자, 2차 오일 쇼크도요, 이란 혁명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중동의 분쟁이 항상 국제유가에 영향을 크게 줬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각국의 물가와 통화정책과 연관이 되더라. 그래서 2차 오일 쇼크 때는요, 4%였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무려 20% 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연준 의장이 폴 볼커, 유명하죠. 이스라엘과 이란 사태 확산은요,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 시장의 최악의 악재 중의 악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국제유가가 $130까지 갈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지금 마음 급한 사람이 누구다? 대선을 앞둔, 이제 재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죠.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미국 등 공동 방어로 이란의 공격이 실패했다. 실제 99%가 격추가 됐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오늘 밤을 승리로 여겨라. 한마디로 승리로 생각하고 반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반격도 반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 말을 그렇게 잘 듣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어제 밤에 보복 철회 가능성도 나왔어요. 네타냐후 바이든과 통화 후 이란 보복 공격 계획 철회. 자, 이스라엘 관료 인용 보도를 하면서 피해가 경미했던 것도 철회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 기사는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지만 지금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된 보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믿기보다는 일단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주말 사이에도 시세 변화를 볼 수 있는 자산이 있죠. 바로 코인, 비트코인 시세를 보겠습니다. 공습 직후에 무려 8,500만 원까지 하락을 했던 비트코인 가격은요, 현재는 8,880만 원까지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쪽에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적극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보복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스라엘의 보복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비트코인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두 가지 악재가 있다고 요즘 자주 말씀드리죠. 미국 금리 인하 지연, 두 번째가 중동 전쟁.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더 위험한가요? 말씀드리면 저는 중동 전쟁이 훨씬 큰 위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창용 총재도 이번에 금통에서 적극적으로 강조했어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지연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왜? 어차피 피벗은 결정됐는데 피벗 시점을 논의하는 것은 각국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지 못한대요. 물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지금 채권금리가 소폭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이게 자산시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라는 거. 왜? 당장 다음 달에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또 이렇게 2개월, 3개월 나빠졌다가 다시 또 좋아지는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동전쟁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각국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질문 받으면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지켜보시라. 왜냐면은 지금 중동 정세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에 따라서 결과가 극과 극으로 나눠지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승리 선언하고 사태가 종료돼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일단 국제 유가부터 빠르게 떨어질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 누구도 장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총리 말대로 보복을 강하게 진행한다면 또 이란도 그에 맞게 또 계속 보복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전쟁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 그럼 국제유가도 100불에 근접 아니 더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국제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주식을 포함한 위험자산은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위험자산에 부동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임장도 하시되 이런 사태도 유의 꼭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요약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하락 전에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물가와 통화정책에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국제유가는 중동 전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는 상황은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란의 보복이 일요일날 전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양측이 모두 성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공격 성공을, 이스라엘은 방어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보복 여부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참여자 1주에서 2주 정도는 중동 사태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주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